대한민국 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어 있는지를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라고 저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2002년에 7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들, 검정교과서가 아닌 국정교과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정교과서가 되면서 마치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간의 대단한 이견이라도 있어서 여러 이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매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교과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치환하면 건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이렇게 초라하게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건국이라고 추앙하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꼭 넘어야 될 산이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이승만 그 자체가 목적이요 끝이 아니라 결국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서 세운 이분의 공을 깎아내리고 이분의 과를 부풀려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뭔가 불완전하고 부정의한 나라라는 도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을 대변하는 교과서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넌지시 편들거나 심한 경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기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단의 책임도 남한에,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도 남한에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땅이고 대한민국은 친일, 친미, 기회주의의 땅이라는 식의 맥락이 교과서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으로 사는 평화라도 어떤 방식의 통일이라도 평화면 좋고 통일이면 좋다는 식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화의 그늘에는 열을 올리고 민주화의 그늘은 외면하는 교과서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60년의 압축 성장을 위해서 세계의 경제 교과서에 기재될 만큼 정말 유례가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군 나라입니다. 정치와 경제 두 축을 우리처럼 빠른 시간 내에 성공시킨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화, 그 다음 민주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축이 단절되어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발전 없이는 민주화는 불가능했고 성숙된 민주주의 없이는 이후에 대한민국의 더 나은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과서들은 이 두 개를 매우 분절된 것으로 가르치면서 산업화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있으나 그러나 노동자를 착취하였으며 도시 빈민을 초래했고 인간 소외를 발생시켰다라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그늘을 설명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 태도라면 그나마 산업화에 대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라는 단서를 붙여준 것이 고마워해야 될 지경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교육의 대상은 미성년입니다. 네. 이런 미성년인 학생들이 자신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어른들이 들어가서 판단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느끼는 것도 학생들이고 이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가 떨치고 일어나서 뭔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왜 이거를 신고하느냐, 이게 뭐 교권 침해 아니냐 이러는 거는 학교를 진짜 그 갈등 구조, 학생과 교사 간의 네. 갈등 구조로만 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교실에서 이상한 책 갖고 와서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말도 안 되는 책을 독후감 쓰라고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그리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계기 수업을 하는데 그 강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답답한 게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아이들이 그날 먹은 음식들은 정말 메뉴 개별 하나마다 칼로리까지 계산을 해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게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정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니터링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거의 진정성이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미워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좀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미워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학생들도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하에서 선생님 발언이 이 정도는 이건 심각하게 곤란하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데 하는 데는 어디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교육청도 있고 학교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데 문을 두드리는 게 저는 단순히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발로가 아니라 그 학생들 내부에서도 교육이 이대로 안 된다. 우리 교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신고 접수된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보이는데 근데 이 불쌍을 가지고 장본인이 그 약을 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탈북자 학생이 몇몇 있는데 남한보다 북조선 민주주의 훨씬 살기 좋다고 한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저 미사일 발사하는 것뿐이며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없고 무슨 문제지? 지혜성은 민족 영웅이야. 북한의 불쌍주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보다 경쟁